자, 이제 우리 별의 진화를 볼 건데 둘로 나눠서 볼 거야. 질량으로 나누거든. 별의 진화를. 별의 진화. 둘로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가 태양 정도 되는 질량. 태양 정도 되는 질량. 다음에 두 번째가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거.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애들. 얘네가 그 진화되는 과정이 달라. 일단 진화 과정의 이름만 먼저 적어볼게. 둘 다 주계열성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별은 수소 핵융합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모든이라는 표현 써도 돼. 태양 정도가 됐든 태양 10배가 됐든 주계열성부터 시작하니까. 주계열성. 근데 태양 정도는 주계열성 다음에 넘어가는 단계가 적색 거성이라고 해요. 적색 거성. 자, 주계열성 특징은 수소 가지고 헬륨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주계열성은. 근데 적색 거성은 헬륨 가지고 탄소 또는 산소까지 만드는 게 적색 거성의 끝이야. 태양이 10배가 되면 초거성이라고 해서 태양도 큰데 그거 10배면 더 클 거 아니야. 얘는 헬륨을 가지고 탄소, 산소를 넘어서 철까지 만들 수 있어. 이 중간 단계 다 생략했어. 중간 단계 다 생략하고 철까지 만들 수 있는 게 초고성이야. 이 사이에 더 많은 핵융합 과정들이 있어요. 탄소 가지고 합쳐가지고 산소 만들고 산소 합쳐서 마그네슘 만들고 유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자, 차분하게 보도록 하시고 일단 철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 이거 마지막만 적은 거야. 마지막. 적색 거성은 마지막에 탄소 또는 산소로 끝나면 얘는 철이라고. 철로 끝난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 적색 거성은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해요. 계속 수축만 하거든. 수축만 하다가 바깥 껍질이랑 안쪽 껍질이 분리가 되고 안에 남은 것은 백색 외성. 백색 외성을 남기고 바깥쪽 부분은 행성상 성운으로 꽉 뿜어내요. 행성상의 성운을 뿜어낸다. 이게 적색 거성의 마무리면 초거성 같은 경우는 수축을 하다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폭발해. 그 폭발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 초신성 폭발을 한 다음에 그 내부에 중성자별이 남게 돼요. 중성자로 된 별이 남고 특히 중성자별 중에서 질량이 워낙 커서 빛조차 탈출할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블랙홀.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중력을 확보하면 블랙홀. 빛이 탈출할 수 있는 상태면 그게 중성자별. 이런 식으로 이제 별은 진화하고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도 똑같잖아요. 유아기, 청소년기, 그다음에 성인, 그다음에 중년, 장년 이렇게 하고 이제 노년을 거쳐서 이제 가잖아. 그다음이야. 인간이나 별이나. 봅시다. 그러면 태양 정도 되는 애가 어떤 식으로 백색외성, 행성상 성운까지 되는지 내가 애니메이션처럼 보여줄 테니까 필기하지 말고 매번 이거만 외우면 돼. 필기하지 말고 과정 원리만 이해하세요. 이 별이야 별. 야, 별이야 별. 이 별 내부 중심 부분이 원래 이 별은 처음에는 수소와 헬륨이 3대1의 비율로 쭉 분포되어 있었던 별이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쪽에 있는 수소 4개가 하나의 헬륨으로 합쳐지지? 그럼 중심 부분 수소가 계속 감소하면서 헬륨이 늘어날 거라고. 그 상태로 우리는 밀도가 증가한다고 표현해.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 안에. 요 부피 공간에 수소가 차 있을 때랑 요 부피 공간에 헬륨 차 있을 때는 질량이 4배 차이야. 부피는 똑같은데. 부피는 똑같은데 여기 수소 차 있는 거랑 똑같은 부피에 헬륨 차 있는 거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야. 부피는 똑같은데 질량이 얘는 1고 얘 질량은 4배라고 4배. 맞지? 얘 양성자 하나고 얘는 양성자 둘, 중성자 둘로 되어 있는 입자니까 부피분의 질량으로 하면 밀도가 커져. 문제 풀면 나올 거야. 밀도가 커진다고. 자, 여기서 적어줄까? 주계열성은 시간이 경과되면 중심 밀도가 증가한다고. 중심도 밀도가 증가한다.
그 이유는 내가 방금 설명해줬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니까. 동일한 공간에 만약에 수소가 100kg가 차 있어서 근데 그게 헬륨 100kg 바뀌면 그만큼 더 질량이 증가한다고. 시간이 경과하면 중심물이 더 점점 커진다는 거 같아요. 하나 더 줘볼까? 저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그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짧다. 한꺼번에 수소를 다량으로 튀어버리거든. 그리고 금방금방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수명이 짧아. 그럼 이거는 비교해봐. 야, 그 태양 정도가 마지막에 행성상승으로 죽을 때랑 태양 10배 되는 애가 중성자별로 죽을 때랑 누가 더 빨리 죽을까? 예. 질량이 큰 놈이 무조건 빨리 죽는 거야. 알겠지? 진화 속도가 엄청 빨라. 별의 진화 속도가. 자, 여튼 이렇게 4개의 수소를 합치면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을 쭉 겪으면 이 중심 부분이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뀔 거야. 바깥쪽은 수소고. 맞아? 물론 여기 헬륨도 섞여 있어요. 3대1 비율로. 근데 메인이 이게 수소니까. 이 중심 부분가 다 수소로 바뀌었다. 그러면 더 이상 기체 압력을 만들 근원이 없지. 열팽창을 못 하잖아. 열팽창을 못하면 얘한테 남는 거는 이제 중력에 의한 수축밖에 없는 거야. 중력에 의한 수축. 열팽창은 못해요. 열팽창은 못하고 중력에 의한 수축만 하게 된다. 중력에 의해서 계속 찌부되다 보면 원래는 핵융합을 하지 못하던 곳에서 핵융합을 하게 돼. 원래 핵융합을 하지 못하던 이 부분에서 핵융합을 한단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 이거 수소 껍질이라고 해요. 수소 껍질. 이 수소 껍질에서 핵융합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원래는 여기서 하던 거잖아. 여기서 하던 게 바깥쪽에서 핵융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 여기서 핵융합을 하게 되면 갑자기 열 에너지가 생기는데 상당히 바깥쪽에서 생기지. 원래 중심 부분에서 핵융합을 하는 게 바깥쪽에서 핵융합을 하잖아. 그러면 이 열 에너지 원에 의해서 별이 기존보다 더 크게 팽창할 수 있어. 더 크게 팽창하고 이렇게 팽창해. 잘 못 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너무 크게 그렸잖아. 이렇게 그릴 수도 없고. 아무튼 더 커진다고. 더 커져. 그냥 표현만 하자. 여기서 핵융합을 한다고. 여기서 핵융합을 한다고. 여기서 핵융합을 하면은 이 핵융합에 의해서 팽창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훨씬 더 크게. 이렇게 팽창하는 힘이 생긴다고 이렇게. 알겠어? 이 수소 껍질에서 핵융합 때문에 빨간색 쓰고 핵융합을 하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더 크게 팽창한다고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바깥쪽은 요거 때문에 바깥쪽은 팽창하는데 안쪽은 더 중력 수축을 하게 돼. 안쪽은 더 중력 수축을 해. 그러니까 수소 껍질을 기반으로 해서 안쪽과 바깥쪽이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거야. 안쪽은 더 수축하고 바깥쪽은 더 팽창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안쪽은 시간이 지나서 1억 켈빈에 도달하게 되고 1억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은 비로소 헬륨을 태울 수 있게 돼. 헬륨 핵융합을 한다고 해. 헬륨 태워가지고 탄소 만드는 거야. 식 적어줄까? 헬륨을 가지고 탄소를 만드는데 개수가 몇 개 필요한지 생각해봐. 탄소는 6의 12야. 탄소는 6의 12야. 즉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인 거야. 총 12개 입자가 필요하지. 헬륨은 입자 몇 개로 돼 있어? 4개. 양성자 둘, 중성자 둘. 그럼 헬륨이 몇 개 있어야 탄소 될까? 얘 입자 4개짜리고 이거 12개짜리니까? 3개의 헬륨 가지고 탄소 만드는 반응을 한다고. 알겠지? 여기서 만약에 탄소에다가 헬륨을 한 번 더 합치잖아? 탄소에다가 헬륨을 한 번 더 합치면 그게 산소야. 산소는 5, 8, 16이지, 이렇게? 총 입자가 16개짜리야. 16개짜리. 그래서 탄소 또는 산소가 만들 수 있다고. 탄소 또는 산소를 만드는 게 바로 적색 과정이다. 이렇게.
다음, 바깥쪽은 팽창하잖아요. 바깥쪽은 팽창하고 엄청 커져. 엄청 커지는데 이 열에너지원부터 멀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감소해. 태양 표면은 6000이잖아? 6000보다 더 낮아진다. 표면 온도는 감소해서 이게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크기는 이렇게 커지고 엄청 커지고. 태양 같은 경우 어디까지 커진다고 그랬어? 지구를 넘지? 태양은 수금지에서 지구를 넘어가. 지구를 넘어갈 만큼 크기가 커진다고. 그게 진정한 지구의 종말이 되지. 크기가 엄청 커지면서 표면 온도는 줄어서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걸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적색 거성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지? 수소 껍질이 핵융합하고 안쪽은 쭉 바깥쪽은 팽창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적색 거성인 거야. 알겠죠? 문제에서 그게 나왔어. 뒤에 문제 풀면 알겠지만 적색 거성 단계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 맞아? 적색 거성 단계에서 수소 핵융합이 된다. 이거잖아 이거. 적색 거성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는 데가 이거라고. 수소 껍질. 수소 껍질에서 핵융합하고 헬륨 핵융합한다 그거야. 수소 핵융합 안 한다는 게 아니야. 해. 뒤에 문제 풀면 나온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적색 거성이 이제 완성이 됐다고 쳐봐. 엄청 큰 별이 이제 적색으로 빛나고 있겠지? 이제 다 태웠어. 다 태우면 중심이 뭐가 나와? 중심에 탄소로 된 핵. 일부 산소도 좀 섞여 있고. 메인이 탄소야, 탄소. 탄소로 된 핵이 남는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제 얘한테 남는 거는 수축밖에 없어, 수축. 계속 수축하면은 이 껍질 부분에서 또 핵융합을 할 수 있어. 이 바깥쪽 껍질에서. 이 바깥쪽 껍질에서 또 핵융합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너무 바깥쪽인 거야. 아까보다 너무 바깥쪽이어갖고 이 안쪽 층과 바깥쪽 층이 이제 분리돼. 아까는 그냥 부풀고 끝났잖아. 이번에는 안쪽 층과 바깥쪽 층이 분리된다고. 그래서 안쪽에는 하얀색의 백색 외성 다 이제 태운 뜨거운 탄소만 남는 거야. 뜨거운 탄소. 얘를 점점 식으면 나중에 하얀색 빛이 사라지겠지? 잠시만. 하얀색 빛이 사라지겠지? 그러면 이제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연산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바깥쪽은 안쪽과 분리된다고. 안쪽과 분리되면서 행성상선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바깥쪽에다가. 행성상선. 행성상선이라는 뜻이 이게 상이 모양 얘기하는 거야. 모양. 행성 모양의 성운이라는 거야. 행성 모양. 동그란 성운이라고. 원래 성운은 동그랄 수가 없어요. 지 멋대로 생겼거든. 성운은. 그 멋대로 생겼다 보니까 사진을 못 봐. 성운의 모양 이렇게 치면은 별의별 모양들이 다 있어요. 자, 이거는 약간 뭐 손으로 이렇게 생겼지 뭐. 이걸 왕과 이런 게 뭐하나. 아무튼 그리고 여기는 캐치아이 힌트라고 해서 고양이 눈 모양의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말대가리 성운, 말머리 성운, 그리고 하트 모양 성운. 성운 모양 정말 다양해. 근데 희한하게 완전 동그란 성운이 있다고. 이렇게 행성 모양 동그란 거. 원래 모양이 뒤죽박죽 개판이어갖고 우리가 막 이것저것 이름 붙였잖아. 이거 독수리 닮았네? 이거 말머리 닮았네? 이거 왕관 닮았네? 그래서 이름을 막 붙이는데 얘는 희한하게 동그랗게 생겼어. 행성처럼. 그게 신기해서 이름을 행성상이라고 붙인 거야. 얼굴이 고양이 닮았으면 고양이상, 개 닮았으면 개상, 행성 닮았으면 행성상. 구로서 이거 진짜 행성 모양의 성운이라서 신기하다 이거지. 왜 동그랄까? 거기 알아봤더니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 건설되기 때문에 동그랗더라. 원래 행성의 모양에서 딱 퍼져 나갔기 때문에 태어나. 알겠니? 대단해. 이것들이 잘한다. 내 목소리가 졸린 목소리가 아닌데 그걸 듣고 계속 찬다고? 공사장에서도 자겠는데? 졸지 마! 왜 이렇게 졸지?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 태양 정도 질량의 마무리를 한번 살펴봤어요. 태양 정도 질량의 마무리. 자, 밑줄 긋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시면 수소 4개 합쳐서 헬륨 된다는 얘기 나오고, 바깥의 수소층을 가열하여 핵융합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지. 이거 기준으로 수소 껍질 핵융합을 기준으로 안쪽은 수축, 바깥쪽은 팽창이 여기 보면 안쪽은 수축, 바깥쪽은 팽창. 요거 중요하다. 중심부는 수축.
그다음 별은 팽창 이렇게 바깥쪽은 팽창하고 안은 수축한다고. 그러니까 중심부가 수축하다가 1억 켈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고? 1억 켈빈 되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한다. 이때 헬륨 몇 개 태운다고? 희개. 3개. 3개 태운다고 3개. 3개를 태워서 탄소, 그러면 산소. 다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든. 헬륨 3개를 합치면 탄소가 되는 거고 헬륨 4개를 합치면 산소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 책에서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 또는 산소 핵이 만들어진다. 근데 메인은 얘가 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3개 합쳐진 거. 이렇게 정리 끝났고 핵융합 중단은 아까 중심이 전부 탄소 핵이 되면 멈춘다고 했죠. 중심부 헬륨이 탄소 핵으로 바뀌면 여기에 일부 산소가 낀 게 있다고. 일부 산소 포함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탄소, 산소까지 생성된 중심부가 나온다 이렇게. 그 중심부 이름 밑에 나와 있죠? 행성상성 공간, 백색의 점 이렇게. 설명 끝. 됐어. 자 그럼 초고성 얘기해볼게. 초고성은 탄소, 산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이 계속돼. 이 과정이 계속돼서 헬륨 가지고 핵융합하면 탄소, 산소. 탄소 가지고 핵융합해갖고 마그네슘 만들 수 있고 마그네슘 합성해갖고 무슨 규소 만들고 규소 가지고서 계속 쭉쭉쭉 넘어가면 철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그 과정을 하는 게 이거고 이게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거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다. 수소 가지고 핵융합하면 헬륨 만들고 헬륨 가지고 핵융합하면 탄소나 산소 만들고 규소, 철 이렇게 적혀있을 거야. 써있죠? 수소 가지고 헬륨 만들고 헬륨 가지고 탄소, 탄소 가지고 산소, 산소 가지고 규소, 규소 가지고 철. 이런 식으로. 메인만 적은 거야. 이거 말고 더 있어. 더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얘는 이 초고성이라고 하는 애는 껍질 구조가 엄청 많아. 엄청 많지. 그리고 봐. 엄청 많지. 바깥쪽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규소, 철 이렇게. 난 메인만 적었다고 했어. 메인만.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규소, 철 이렇게 메인만 적은 거야. 나머지 과정도 다 가능해.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안쪽에 철까지 만들 수 있는 게 이 초고성인 거고. 그 다음 초신성 폭발 얘기해줄게. 이게 다 철, 중심부에 이제 철이 나왔어. 더 이상 핵융합 못해. 얘한테 남은 건 오로지 중력 수축밖에 안 돼. 근데 태양 10배 정도가 수축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그 압력이 너무 센 거야. 그 압력이 너무 세서 원래 원자라고 하는 건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면서 빈 공간을 유지한다고 했지. 근데 이걸 너무 세게 찍어 눌러버리면 전자가 움직이면서 그 빈 공간을 유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핵에 가서 처박혀버려. 이걸 원자가 붕괴된다고 표현하거든. 전자가 계속 돌아야 되는데 너무 세게 당기니까 퍽 처박힌다고. 처박혀서 누구랑 만나? 양성자랑 만나. 양성자랑 전자가 만나면 전기적으로 뭐가 돼? 충성이 되잖아. 그래서 중성자가 된다고 중심부고. 그리고 이 원자 크기가 있으면 이걸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축구공 하나잖아. 이 월드컵 경기장 기반으로 축구공만하게 크기가 줄어들어. 그럼 이 별이 이게 이제 월드컵 경기장만 하다고 치면 축구공 하나 크기로 갑자기 수축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 별 내부가 텅 비어버리지? 그럼 이 별 내부가 비어있는 거를 이 중력이 버틸 수 있을까? 전자도 못 버텨서 붕괴되는데? 그래서 이 별이 붕괴된다고. 붕괴되면서 팍 하고 터지는 거. 이게 초신성 폭발입니다. 알겠지? 그 초신성 폭발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전자가 핵에 있는 양성자랑 합쳐진다고. 전자가 양성자랑 합쳐지면서 중성자가 되고 빈 공간이 생기면서 별이 붕괴된다. 그게 초신성 폭발.
그럼 중심이 뭐만 남아? 오로지 중성자료만데 중성자별이 남는 거야. 그게 이제 질량이 더 커. 태양의 10배 이상 더 크게 되면은 빛이 탈출할 수 없게 되고 빛이 탈출할 수 없는 단계를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표현한다. 알겠죠? 이 초신성 폭발할 때 철 이후의 원소들이 생성돼. 철 이후의 원소. 근데 철 이후의 원소를 외우기 쉽게 정해줄게. 봐봐. 주기율표 외우고 있잖아. 칼슘이 20번 끝이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이때 철은 26번이야. 철은 26번.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거 제외하고 들어가면 전부 다 초신성 폭발로 만드는 거야. 이 사이에 있는 게 처음으로 볼 스칸듐, 그다음에 티타늄, 바나듐, 크로뮴, 망가니즈까지야. 이것까지만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초신성 폭발입니다. 알겠지? 철이 26번이기 때문에 얘네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초신성 폭발로 만든다. 알겠죠? 이거 제외하면은 올 초신성 폭발이라고. 뒤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뭐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는 원소들 막 적으라고 나와. 유명한 거 적을까? 구리, 은, 금, 백금, 뭐 수은, 기타 등등 요런 애들 전부 다 초신성 폭발을 만드는 애들이라고. 선생님의 결혼 반지예요. 오늘을 위해 갖고 왔어. 이게 뭐라고? 초신성 폭발이 잔해입니다. 초신성 폭발이 잔해. 오, 나이가 엄청 많은 노딱이야. 알겠지? 엄청 나이가 많으신 분이요. 최소 나이가 지금 태양계가 생성되고서 46억 지난 거지? 그럼 얘는 그 46억 이전에 터진 물질인 거잖아.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거야? 이거 오래되면 오래됐지. 아무튼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올 초신성 폭발을 만들었다. 정리해볼게. 여기 뒷부분 보시면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든다. 그 이유를 가끔씩 물어봐. 철까지만 생성되는 이유 물어보거든. 철까지만 생성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다. 화학적으로 안정해갖고 더 이상 합성 안 한대. 그 안정하기 때문에 합성 안 하는 이유는 대학 가서거든. 엔탈피, 엔트로피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핵융합 반응은 철에서 끝나는 거예요. 철 이상의 원소는 별의 중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초신성 폭발을 만든다고 표현하는 거야. 초신성 폭발. 그 밑에 나왔어.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뒤로 넘겨서 요게 이제 행성상성과 초신성 폭발 모양의 차이를 보이는 거지. 이거 흑백으로 프리트해갖고 시험을 냈었어. 결국 얘네들이 별의 재료야.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알겠죠?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면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된다. 내 몸에 초신성 폭발의 잔해가 있어? 너가 알고 있는 원소 중에서 내 몸에 있는 혹시 내 몸에 아연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연? 내 몸에 아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아연 우리 26번 안에 없지. 초신성 폭발로 만든 잔해. 내 몸에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잔해가 있다는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 아니야? 맞다고. 어? 뒤로 넘겨서 태양계와 지구의 생성합니다. 한번 써봅시다.